400년 전 세명대사의 마지막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 중 단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도 왜 이 기록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역사학자들조차 언급을 꺼리는 세명대사의 이 예언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명은 한 구절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산속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을 흔들 것이다. 2025년 상반기 그 구절이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이름조차 없던 인물이 전국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라는 묘사, 그 장면을 그는 400년 전 예언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오늘 공개되는 세명대사의 마지막 메시지를 놓치신다면 이미 시작된 국가적 대변화에 준비되지 못한 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세명이 예언한 숨겨진 지도자를 구별할 수 있는 3가지 표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세명대사의 예언이 2025년을 가리키는 이유는 그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을 가져온 영웅이었자 1592년 평양이 함락되었을 때 세명대사는 믿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63세였던 그는 2,000명의 승려들을 모아 평양 파란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미친 짓이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승려들은 전쟁에 맞서는 군인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패배보다 더욱 위험한 적이다. 승기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는 승려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명은 군사훈련과 영적 수행을 결합한 독특한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승려들과 함께 기도하고 명상했으며 낮에는 전투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훈련법은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한 달 후, 세명의 승경들은 캉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의 수비가 약한 밤에 북쪽 성벽으로 접근했습니다. 세명은 마치 적의 마음을 읽은 듯 일본군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는 승려들을 5그룹으로 나누어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공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일본군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승려들이 실제보다 훨씬 많다고 착각했습니다. 세명은 이런 심리적 전술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그가 손에 든 부채를 휘두를 때마다 승려들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2,000명의 일본 병사들을 물리쳤음에도 3명의 부들은 단 1명의 승려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군사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장군들조차 이 승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하늘이 보낸 사람 같았다라고 당시 기록은 절합니다. 평양 파란 소식은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세명대사를 신비한 힘에 가진 영웅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승려에서 그는 민족의 상징으로 간무했습니다. 한 농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명대사가 지나다른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의 눈빛만으로도 용기가 생겼다. 그래 보기만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 사건은 세명을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정에서 가정으로 전해졌고 그의 지혜와 용기에 관한 이야기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영웅, 전략가, 그리고 예지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세명의 진정한 유산은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통찰력과 예언적 능력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그의 예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명대사는 어떻게 전쟁 영웅에서 강력한 외교관으로 변모했을까요? 그의 힘은 단순한 군사력을 넘어 깊은 전략적 사고에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승리 이후 그는 더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전투에서의 승리는 세명대사의 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명대사는 전장을 떠나 더욱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적의 신장부였습니다. 1593년 초 일본과 명나라 사이의 비밀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반도를 나누어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명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소생포로 잠입했습니다. 스님, 그곳은 죽음의 함정입니다. 측근들이 만류했지만 세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한 몸이 썩어 민족이 산다면 그보다 값진 죽음이 어디 있겠소? 세명은 자신을 일본에 항복한 숙녀로 위장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일본군 지휘부에 들어가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었죠. 그는 뛰어난 언어 능력과 심리학적 통찰력을 활용했습니다. 일본 장군들 사이에서 세명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가토 기요마사에게는 고니시 유키나다다 명나라와 별도 협상을 하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고니스에게는 가토가 그를 배신할 계획이라고 말했자 이런 교묘한 심리전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마치 독을 뿌리는 사람 같았다. 일본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의심의 씨앗이 자랐다. 일본 장군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명나라와의 협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념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나라 사신들에게 일본의 진짜 의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차지하고 명나라에게는 북부만 주겠다는 제안이 거짓임을 밝혔자 가장 위험한 순간은 세명의 정체가 의심받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일본 감사들이 그의 거처를 수색했습니다. 세명은 침착하게 명상 중이었고 그의 방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지혜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세명의 활약으로 협상은 결국 가결되었습니다. 명나라는 일본과의 어떠한 영토 분할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영토 보절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세명 대사가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400년 전에 이미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것이다. 한 역사학자의 말입니다. 소생포에서의 임무를 마친 후 세명은 더욱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일본군 지휘부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취조하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 일본군의 주요 작전 계획을 미리 알아내고 조선군에게 전달했습니다. 한 벌은 일본군이 남해안 기습 공격을 계획했을 때 세명의 정보로 조선 수군이 미리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우리 편이었다. 마치 적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다. 세명의 활약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칼을 든 영웅이 아니었지만 민족의 운명을 지킨 진정한 수호자였습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켰고 민족의 미래를 보존했습니다. 세명의 비밀 활동은 오랫동안 역사 기록에서 숨겨져 왔습니다. 그가 남긴 예언처럼 그의 업적 중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죠. 그러나 2025년 우리는 그의 진정한 유산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세명 대사의 전투 기술과 외교 능력은 탁월했지만 그를 진정한 전설로 만든 것은 그의 신비로운 능력이었습니다. 적과 아군 모두가 그를 단순한 인간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날까지도 그 비밀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생포에서의 임무 중 세명은 일본 장군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아름다운 강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일본 지휘관들은 자신들만 아는 비밀 메시지를 강풍에 숨겨두었습니다. 특수 잉크로 쓰여진 글자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세명은 갑자기 병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병풍에 쓰인 조선 남부 점령 후 명나라와 북부 분할 계획은 실패할 것입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장군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가 볼 수 없는 글자를 읽었을까요? 가토 기요마사는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우리의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다. 우리의 모든 비밀이 그에게는 투명한 유리처럼 보였다. 이 사건 이후 일본군은 세명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출로 만든 미폐된 방에 가두었습니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그 방은 이상하게 차가워졌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일본 병사들은 얼음같이 차가운 공기를 맞닥뜨렸습니다. 세명은 평온하게 앉아 있었고 그의 주변은 서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방을 지키던 병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의 호흡에서 흰 안개가 피어올랐다. 한여름인데도 방 안은 겨울처럼 차가웠다. 나는 공포에 떨었다. 이 신비한 현상은 일본군 사이에서 세명의 냉기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그가 죽음의 기운을 다루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자연의 원소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죠.
가장 놀라운 일은 도쿠가와 이에스와의 만남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쿠가와는 후에 일본의 슈군이 된 강력한 바임이었습니다. 그는 3명의 소문을 듣고 직접 만나보길 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도쿠가와는 3명을 시험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맞춰보시오. 3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제가 진짜 승려인지 아니면 조선의 스파이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아들이 병에서 회복될지 걱정하고 있자 도쿠가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은 그날 아침에 도착한 비밀 전령을 통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3명이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 이후 도쿠가와는 3명에게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승려는 보통 인간이 아니다. 그는 하늘의 뜻을 보는 사람이다. 놀랍게도 3명을 만난 후 도쿠가와의 아들은 회복되었습니다. 3명이 떠나기 전 도쿠가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3명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뿐입니다. 이런 신비한 능력 덕분에 3명은 적대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일본 장군들은 그의 영적인 눈을 가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3명을 해치는 것이 불운을 가져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3명의 명성은 전선 양측에 퍼졌습니다. 조선의 병사들은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일본 병사들은 그에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했자 그의 존재 자체가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3명의 이런 신비한 능력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다양한 역사 기록에서 유사한 증언들이 발견됩니다. 그는 미래를 보는 능력, 마음을 읽는 힘, 자연을 다스리는 기술을 가졌다고 합니다. 신비한 능력을 가진 3명은 어떻게 이런 힘을 평화를 위해 사용했을까요? 그의 다음 임무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조선인 포로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3명 대사의 신비한 능력은 단순한 전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능과 지혜를 민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597년, 3명은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에 자원했습니다. 바로 일본으로 건너와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약 3,000명의 조선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처럼 일하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기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도쿠가와의 이전 만남에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직접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은 아깝지 않다. 3명은 출발 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명이 교토에 도착했을 때 도쿠가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공식 외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서도 어떤 조약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대화만 있었을 뿐입니다. 3명은 도쿠가와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끝나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자 당신이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도쿠가와는 놀랐습니다. 당시 그는 아직 슈군이 되기 전이었고 그의 정치적 야망은 비밀이었습니다. 3명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듯이 이 포로들의 운명도 고향으로 돌아다른 것입니다. 그들을 풀어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통치를 축복받게 할 것입니다. 3명의 말에는 강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도쿠가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전집합니다. 포로들에 돌려보내겠습니다. 단 한 벌의 대화로 3명은 3,00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칼이나 군대 없이 오직 그의 존재와 말의 힘으로 이루어낸 승리였습니다. 포로 소환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배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가족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남편이 끌려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포로들은 3명 대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일본에서 그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했는지, 어떻게 그들의 속밤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귀한 포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명 대사가 우리가 갇혀 있는 곳에 나타났을 때 마치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3명의 외교적 승리는 군사적 승리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전장에서는 목숨을 잃지만 그의 말 한마디로 수천 명의 목숨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3명이 말의 전사로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포로들의 기원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3명의 외교적 능력에 감탄했고 그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 조정 대신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명 대살은 칼 없이 전쟁을 이겼다. 그의 지혜는 1000개의 군대보다 강하다. 가족들이 제외하는 모습은 전쟁으로 지친 나라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다시 만나고 남편들이 아내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연결이 복원되었습니다. 3명은 귀국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은 그의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3명에게 외교는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의 무기였고 어둠에 물리치는 방법이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 3명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전쟁 영웅보다는 평화의 수호자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지와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명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후 그는 조용한 산사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예언, 400년 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남기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포로들이 귀환한 후 3명 대살은 더 이상 공적인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76세의 나이에 그는 금강산 깊은 곳에 있는 암자로 은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왔지만 그는 소수의 제자들만 만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간은 깊은 영상과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3명은 이 시기에 많은 시간을 묵상에 잠겨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종종 며칠 동안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의 눈빛은 마치 먼 미래를 보고 온 사람처럼 깊고 무거웠습니다. 스승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3명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계고 어두운 여정을 보았다. 기쁨과 슬픔, 영광과 수치가 교차하는 길이었다. 3명은 조선의 미래에 대해 깊이 걱정했습니다. 그는 이미 다가오는 위기를 예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는 미래에 대한 풍철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큰 시련에 겪을 것이다. 외세의 침략, 분열, 그리고 고통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3명의 가장 중요한 예언은 그의 생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1601년 봄, 그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말은 강력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 400년의 시간이 흐를 것이다. 이 시간은 우리 민족에게 어둠과 비애, 고통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신음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400년 후 2025년이 되면 민족의 운명이 크게 바뀔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나라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 이 시기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3명은 가장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내가 볼 수 없다. 미래가 안개에 가려져 있다. 이는 경고이자 희망이다. 이 말을 마친 후 3명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과 함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암자 주변에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하늘이 위대한 영혼을 맞이하는 푸시라고 믿었습니다. 3명의 예언은 처음에는 널리 알려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잊혀졌습니다. 일부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비밀리에 보존했고 그의 예언은 은밀하게 전해내려왔습니다. 1910년 일본 강점기, 1950년 한국 전쟁, 그리고 분달의 아픔까지 3명이 예견한 어둠의 시간은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가 예언한 바로 그 해,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김민수는 최근 발견된 고문서를 통해 3명의 예언을 재조명했습니다. 3명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가 예견한 400년의 시간이 정확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이 실현되는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3명이 말한 민족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예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예견한 새로운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그는 2025년 이후를 볼 수 없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중대한 선택의 시간에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수많은 바른 미래가 가능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세명은 우리에게 경고와 동시에 희망을 남긴 것입니다. 세명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그가 말한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민족의 영적, 문화적 방향을 바꿀 인물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물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세명의 오래된 예언이 현실이 된 2025년에 우리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볼 수 없다는 말은 불확실성의 시대가 왔다는 경고인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세명 대사의 예언이 가리킨 바로 이 해, 2025년, 우리는 지금 그가 말한 대로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후 민족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보면 세명이 예견한 어둠의 시기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위기의 십자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해조선이라 부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출산율은 0.7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치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50년 안에 인구의 절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정치적 분열 또한 심각합니다. 여야 간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며 세대 간, 지역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대화는 반절되었습니다. 사회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많은 이들이 이것이 바로 세명이 말한 어둠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폭등, 청년 실업, 노인 빈곤, 한때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나라가 깊은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 세명 대사의 예언에서 언급된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문서 연구가 박정호 교수는 최근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세명 대사는 단순히 예언만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실현되도록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세명은 자신의 죽음 전에 특별한 제자 그룹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수호자라 불렸고 400년 동안 비밀리에 그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전파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수호자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가문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명의 비전을 지키는 비밀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대를 거쳐 특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영적 전품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선택된 자를 찾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명 대사는 400년 후에 태어날 특별한 여운을 이겨냈습니다. 박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그의 영적 계승자로 민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인물입니다. 수호자들은 이 사람을 찾기 위해 세대를 거쳐 준비해왔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정치인도 유명 인사도 아닌 이 인물은 독특한 메시지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물질적 성장 너머의 가치를 강조하며 한국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배경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의 가문은 금강산 지역과 오랜 연결고리가 있으며 세명 대사의 가르침을 비밀리에 보존해온 가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마치 세명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400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물의 메시지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연은 빠르게 퍼져나가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적 해결책이 아닌 한국 사회의 영적, 문화적 재생을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자 김민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명 대사가 예견한 어둠의 시기는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의 영혼이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세 명이 말한 새로운 지도자는 이 영적 위기를 극복할 임무에 민족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울 사람의 것입니다. 이 모든 징후들이 세명대사의 예언과 맞아떨어지는 것은 우연일까요? 400년 전 한승려의 말이 오늘날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어쩌면 새로운 시대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세명대사가 말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시기는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변화와 재생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2025년은 한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세명대사라 예견한 지도자는 이미 우리 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